결론부터 말하면 운이 좋아진다는 것은 본질의 수축과 확장이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본질의 수축은 실력을 말하고 본질의 확장은 영향력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운이란 본질의 확장인 영향력을 말해요. 누군가의 영향력이 눈에 보일 만큼 커지면 돈과 명예가 그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보게 되죠. 우리의 눈에 그의 성공이 보인다는 건 그의 실력이 때를 만나 사회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사회적 성과는 그 시대의 수요와 맞물려 이루어지죠. 자신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세상이 필요로 하지 않거나 세상이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산한 재화를 온 세상이 알고 온 세상이 소비해주는 상황이 곧 좋은 운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내가 아무 가치도 생산치 않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적 가치를 생산하는 나의 실력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좋은 운이란 좋은 실력이 갖춰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아무 생각이 없던 내가 무언가 잘해보고 싶은 일이 생기고 그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은 아마도 세상의 흐름 속에서 생겨났을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준비하면 세상이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던 것이죠. 이처럼 좋은 운은 나와 세상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대체 어디가 출발일까요? 나일까요? 세상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이 의문에 대한 현답은 순환과 소통입니다. 결코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은 물과 불의 공조는 서로의 자리를 내어주며 순환할 때 가능해집니다. 차갑고 낮은 기운은 올라가게 하고 뜨겁고 높은 기운은 내려가게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수승화강의 원리도 같은 이치죠. 이런 이치에 따라 삶의 변화를 관찰하면 운이 좋아지는 징조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리정돈이고 두 번째는 어지름입니다. 무슨 말인지 정리가 안 되고 어지러우신가요? 정리정돈이 되는 게 좋은 징조일까요? 아니면 어질러지는 게 좋은 징조일까요? 지금 이에 대한 답이 바로 떠올랐다면 좋은 징조입니다. 그 이유는 맥락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운이 좋아진다는 것은 정체가 풀리고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작은 습관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평소에 집 정리가 잘 안 됐던 사람은 정리정돈을 하기 시작하고 평소에 정리정돈을 잘 했던 사람은 어질러진 상태에 대해 여유가 생깁니다. 혹은 자주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며 어지름의 과정을 거치죠. 중요한 것은 변화예요. 보통은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주변엔 정리정돈을 잘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운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며 좋은 운은 변화를 통해 주어져요.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안정된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변화를 두려워하기 마련이죠. 하던 방식만 고집하는 아집에 빠질 우려가 있죠. 어질러짐이 있기에 정리된 상태가 의미 있다는 걸 간과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도 같은 맥락인데요. 먼저 생각을 어질러 놔야 생각지 못한 새로운 조합과 융합이 가능해지죠. 러시아에서 유래한 말로 발라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지저분함, 즉 미리 정해진 질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이스라엘에서는 무질서가 혼란을 초래한다는 일반적인 의식과 달리 유연성을 발휘해 주변 상황을 수용하도록 돕는다고 생각해요. 혼란을 추구하는 발라간을 통해 갈등과 불화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죠. 아이들은 발라간을 통해 이 세상에 처음부터 정해진 규칙과 질서는 없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명언이 있죠. 아인슈타인은 지저분한 책상이 지저분한 정신을 의미한다면 빈 책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말했고, 뉴욕타임스의 페넬로페 그린은 지저분한 책상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상징한다. 이런 사람들이 깔끔한 일터를 유지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성과를 올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경심리학자 제러드 폴락은 완벽한 정리정돈은 인생의 예측 불가능한 면을 부정하고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일 뿐이라고 했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기법 중 하나인 브레인스토밍의 원칙에서도 이런 관점이 잘 드러나는데요. 첫째는 질보다 양이라는 원칙입니다. 아이디어의 수가 많다 보면 그 중에 기발한 생각이 나올 확률도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데 집중하죠. 둘째는 비판 보류의 원칙으로 타인의 의견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데 집중하죠. 셋째는 어떠한 아이디어도 환영한다는 원칙입니다. 고정된 사고를 타파하고 자유로운 의사표출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으는 데 집중하는 것이죠. 넷째는 아이디어 결합 및 개선의 원칙이에요. 도출된 아이디어를 조합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는 거죠. 종합하면 생각을 자유롭게 어지르고 재조합하는 데서 창의성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또 이분법에 빠지고 맙니다. 그럼 정리정돈은 나쁜 것인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는 합리화합니다. 그래, 나는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창의성 넘치는 사람이었어 라고요. 하지만 이도 절반의 정답일 뿐이죠. 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정리정돈을 잘해야 한다는 통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에너지를 집중하고 생산 효율을 높여가려면 불필요한 과정이나 관념들을 버리고 정리해야 하죠. 즉 정리정돈은 새로운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프로세스 내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혁신 기업 혹은 선진국이 먼저 내놓은 길을 빠르게 배우고 따라가려면 그들의 시행착오를 정리정돈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하죠. 결론적으로 어지름이건 정리정돈이건 순환의 이치 속에서 버릴 것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마음의 여유가 곧 좋은 징조이죠. 음양오행적 관점에선 어지름은 목생화의 과정이고 정리정돈은 금생수의 과정이에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모든 것에 구분 없는 호의를 보이는 것이 목생화 작용이죠. 어린 아이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과 같아요. 최대한 많은 것을 구분 없이 보고 듣고 만지고 싶은 욕망이죠. 어린아이가 집을 어지르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지켜볼 줄 아는 마음의 여유가 깃든다면 새로운 방향으로 운이 트이고 있다는 좋은 징조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발견되기도 하고 새로운 영역에 진출해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할 수도 있죠. 쉽게 말해 창의성이 향상되는 거예요. 반면 의미 없는 관계들을 단절하고 정리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저장하는 것이 금생수 작용이죠. 새롭고 불안정한 것보단 익숙하고 안정된 것을 선호하는 욕망이에요. 어린아이가 어지럽혀 놓은 집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아이가 다칠 위험이 높아지죠. 또한 계속해서 쌓이는 무질서는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쌓이면 쌓일수록 정리하기가 더더욱 힘들어지죠. 해결되지 못한 산적한 문제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어지러이 널린 것들을 방치하던 습관이 정리하는 습관으로 개선되고 있다면 진정한 휴식과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징조예요. 그렇게 충전된 에너지는 다시금 새로운 성과를 위해 쓰일 수 있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명확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과가 계속해서 쌓여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이 좋아지는 징조는 어떠한 방향으로든 마음의 여유가 깃든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편협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변화가 없다면 일이든 관계든 불운이 깃들 수밖에 없습니다. 늘 여유를 잃지 않는 삶이 되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